약사님, 제가 공원장을 본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요? 아니요. 공기철 원장님이요. 단골 손님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한마디에 나선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30년 전 바람으로 집을 떠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남편 공기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어디선가 목격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디서 보셨는데요? 거기가 어디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 나선혜. 오랜 세월 끊어진 줄만 알았던 인연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공기철의 행방을 쫓을 단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공기철이 맞는 걸까요? 30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남자는 왜 이제서야 모습을 드러낸 걸까요? 하지만 공기철을 만나러 성담시로 간 나선혜와 양선출은 뜻밖의 사람과 마주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기철 실종의 진실, 그리고 숨겨져 있던 30년의 비밀이 지금 시작됩니다. 정말 공기철 원장님이셨어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는 평범한 오후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늘선한 약국 안에는 늘 그렇듯 은은한 소독약 냄새와 약봉지 스치는 소리가 가볍게 감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안경 맞추러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안경 사서 나가시는 걸 봤어요. 처음엔 설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 공 원장님이셨어요. 나선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상처조차 닳아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이름이었는데 공기철이라는 세 글자는 여전히 그녀 마음 한구석 가장 연약한 곳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안경점이셨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은 상태에서 겨우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단골 손님은 나선혜가 이렇게까지 놀랄 줄은 몰랐는지 조금 머뭇거리다가 안경점 이름과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역 근처 큰 삿거리 모퉁이에 있는 오래된 안경점이라고, 그날따라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또렷이 기억난다고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얼굴을 분명히 봤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나선혜는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였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에도 한참 동안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일까? 아니, 그럴 리 없지. 하지만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30년 전 아무 설명도 없이 사라졌던 남편, 바람처럼 떠났다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사라졌다고, 아니면 어딘가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수없이 남이 대신 결론 내려주던 사람. 나선혜는 그 모든 말을 견디면서도 끝내 직접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묻지 않는 법을 배웠고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필 안경점에서 그를 봤다는 말이라니. 나선혜는 약국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안경점으로 뛰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늦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니면, 지금 아니면 다시는 그 사람의 흔적을 잡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겁이 나는 걸까? 혹시 가서 허탕을 치면 어떡하지? 혹시 정말 공기철을 만나게 되면 그땐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원망부터 해야 할지, 살아있었냐고 물어야 할지, 왜 돌아오지 않았냐고 따져야 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서서 얼굴만 봐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한 분노도, 그리움도, 체념도 막상 진짜 앞에 서게 되면 다 쓸모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선혜는 한번 안경점 주소를 적은 종이를 꺼내보다가 다시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꺼냈다가 또 접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참을 망설이던 때였습니다. 약국 문 위에 달린 종이방울이 맑게 울렸습니다. 아이고, 약국안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든 나선혜의 눈앞에 양선출이 서 있었습니다. 협진 때문에 들른 양선출은 들어오자마자 나선혜의 표정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늘 단정하고 흔들림 없던 사람이 오늘따라 너무도 힘없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나선혜는 얼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표정은 끝내 웃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선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그러는데요. 목소리를 꺼내는 순간부터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선혜는 괜히 정수기 쪽을 한번 보고 진열장 쪽을 한번 보고 나서야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역 근처 안경점에서 공원장을 봤대요. 양선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공기철 원장을요? 정말입니까? 놀라기는 했지만 섣불리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신중한 태도 덕분에 나선혜는 더 이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위로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위로는 오히려 나선혜를 더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려고는 했는데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져요. 나선혜는 자기 자신이 답답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힘없이 꺼졌습니다. 30년을 못 찾은 사람인데 이제 와서 안경점에서 흔적이 잡혔다니까. 당장이라도 뛰어가야 할 것 같으면서도 무서워요. 그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제야 양선출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럼 같이 갑시다. 나선혜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문턱이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메모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몇 번이나 접혔다 펴져 구겨진 종이 위에 적힌 안경점 이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양선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만 하고 옵시다. 오늘 다 끝내려 하지 말고요. 그 말은 나선혜에게 꼭 필요한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꼭 만나서 모든 걸 따져 묻지 않아도 된다고, 오늘은 그저 한 걸음만 나가도 된다고 누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선혜는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만 해보죠. 약국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나란히 길 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경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공기철일지 아니면 또 한 번 허망한 착각으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역 근처 안경점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나선혜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한 번 멈췄습니다. 직원이 먼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경 맞추러 오셨어요. 그 평범한 인사에 나선혜는 잠시 대답을 놓쳤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 쪽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친절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졌고 입안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다녀간 손님 중에 공기철이라는 분 계셨나요?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간 순간 나선혜는 자기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그 이름을 누군가에게 직접 묻는 날이 정말 올 줄은 몰랐습니다. 공기철, 30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이름, 원망과 그리움과 체념이 뒤섞인 이름, 그 세 글자가 이조용한 안경점 한가운데에 또렷하게 놓이자 순간 공기마저 무거워진 듯했습니다. 잠시만요. 기록 좀 볼게요. 잠시 뒤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다녀가셨네요. 그 짧은 한마디는 나선혜의 가슴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양선출도 옆에서 미세하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정말 있었던 것입니다. 닮은 사람도 아니고 손님이 잘못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안경점 기록 안에는 공기철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선혜는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붙잡아야 할 것 같은 심정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분, 제가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직원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선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제 와서 부부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가도 설명하려면 그 말밖에는 없었습니다. 남편이었다는 말로는 모자랐고 헤어진 사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몰랐던 세월을 어떻게 몇 마디로 정리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장 단순한 말이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내 되는 사람. 혹시 주소가 어디로 나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말까지 이어지자 직원의 표정이 단번에 복잡해졌습니다. 친절하던 얼굴 위에 조심스러운 경계가 스쳤습니다. 그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나선혜와 양선출을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라고 하시는데 주소를 왜 물으세요? 그 질문은 의심이라기보다 당혹감에 가까웠습니다. 나선혜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고 그제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라면서 남편의 주소를 모른다고 묻는 상황.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30년 전 사라진 남편을 이제야 추적하고 있다고 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긴 세월과 수많은 사정들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차근차근 꺼낼 여유도 없었습니다. 순간 나선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온정시장 안에 있는 늘 선한 약국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가 걸린 일이니 조심스러운 것도 당연했습니다. 양선출도 그 옆에서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안경점 안의 공기가 잠시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나선에는 이대로 돌아서야 하나 하는 불안이 다시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문턱에서 또 막히는 건 아닐까 싶어 손끝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며 딸랑하고 종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가볍게 들어오더니 안을 둘러보다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약사님, 여기 안경점에 들르셨네요. 나선혜와 직원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자신에게 공기철을 받다고 알려준 단솔 손님이었습니다. 아유, 이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온정시장 늘선한 약국 약사님 맞아요. 직원은 조금 누그러진 얼굴로 나선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으시니 날 봐서라도 좀 알려드려요. 괜히 그러실 분 아니에요. 그럼 잠시만요. 직원은 컴퓨터 쪽으로 가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나선혜는 그 짧은 시간이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직원의 눈동자 하나,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가락 하나까지도 모두 예민하게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름이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일까? 혹시 주소가 오래된 것일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등록된 주소는 성담시로 나오네요. 상담시요. 나선혜는 거의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명이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시장 근처도 아니고 공기철이 예전 인연을 숨기듯 머물 법한 외딴 곳도 아니었습니다. 성담시? 묘하게 낯설고도 어딘가 걸리는 이름. 양선출 역시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역시 예상 밖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선혜는 멍하니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성담시? 공기철이 왜 그곳에 있는 걸까? 그 사람이 정말 공기철이라면 왜 하필 성담시일까? 그곳에 누가 있기에, 무엇이 있기에 30년을 감춘 사람이 그 도시에 흔적을 남긴 것일까? 이제껏 공기철의 행방에 대해 머릿속으로 수없이 상상해봤지만 성담시는 단 한 번도 떠올려 본 적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방향에서 판이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선혜는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주소를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사장의 눈치를 살폈고 사장은 잠깐 생각한 뒤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나선혜는 그 종이를 받는 순간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또박또박 적힌 성담시의 주소. 그것은 단순한 집원이 아니라 30년 동안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에서 처음으로 꺼내든 실마리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작고 얇은 종이 한 장인데도 그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공기철일까? 공기철이 맞다면 왜 성담시에 있지? 그곳에서 누구와 지냈던 걸까? 혼자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였을까? 그는 정말 우연히 안경만 맞추러 온 것이었을까? 아니면 일부러 흔적을 남긴 걸까? 나선혜는 메모를 꼭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양선출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그 말에 나선혜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장과 직원에게 연거푸 감사 인사를 한 뒤 두 사람은 안경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시 거리에 소음이 들렸지만 나선의 귀에는 이상하게 아무것도 또렷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담시라는 두 음절만이 머릿속을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안경점 앞 인도에 잠시 멈춰선 나선혜는 메모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종이를 보고 있자니 마치 오랜 시간 흩어진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직전의 순간 같았습니다. 너무 오래 비어있던 자리에 무언가가 끼워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기뻐하기보다 먼저 두려워집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진실도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선혜는 바로 그 문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선출이 낮게 물었습니다. 성담시 짐작 가는 곳 있습니까? 나선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래서 더 이상해요. 공기철이 그쪽에 연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거기까지 말하다가 나선혜는 스스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 연고가 없었던 걸까?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서 사람 하나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도 이상하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공기철과 지금 성담시에 있다는 공기철은 전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잠시 후 성담시로 들어서는 내내 차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목적지는 정해졌는데 나선혜의 마음만은 도무지 한 곳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공기철의 이름이 적힌 주소 하나를 들고 여기까지 왔지만
막상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맞다면 왜 여기 있는지, 3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이 사라졌던 사람이 왜 하필 성담시라는 낯선 도시에 흔적을 남긴 건지 그 모든 물음이 나선혜의 머릿속을 쉴 새 없이 두드렸습니다. 양선출은 그런 나선혜를 힐끔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일단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 말은 분명 맞는 말이었지만 나선혜는 쉽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러 왔다고는 해도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탕일 수도 있었고 닮은 사람일 수도 있었고 정말 공기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능성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평생 다시는 마주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정말 눈앞에 나타난다면 자신이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나선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성담시의 낯선 골목에 멈춰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소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찾아왔지만 막상 건물 앞에 서자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나선혜는 손에 쥔 메모지가 구겨질 만큼 꽉 움켜쥐고 있었고 양선출 역시 겉으론 침착한 척했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막상 공원장은 다시 만난다고 하니 떨리네요. 양선출에게도 이 순간은 단순히 남의 집안 문제를 따라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30년 전 그 사건의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기철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양선출의 아내 구인옥과 눈이 맞아 함께 도망간 것 같다고.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자취를 감췄고 그 때문에 동네 사람들 입에는 온갖 추측이 오르내렸습니다. 양선출은 그 말을 부정하고 싶으면서도 끝내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채 30년을 살아왔습니다. 분노인지 원망인지 배신감인지 체념인지조차 분간되지 않는 감정을 오래도록 껴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담시까지 오는 길 내내 양선출 역시 마음 한구석으로는 같은 장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건물 문이 열리면 그 옆에는 공기철과 함께 구인옥이 서 있는 것 아닐까? 정말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것이 맞다면 자신은 그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까? 30년 동안 한 번도 묻지 못했던 질문을 이제 와서 던질 수는 있을까? 양선출은 차 안에서 내내 그런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주소지에 적힌 건물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것도 아니고 고개를 숙인 채 서두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평범하게 마치 늘 그 건물에서 드나들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선혜는 그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는 첫 순간부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깨선, 걷는 자세, 고개를 드는 각도, 무엇보다 얼굴 옆선이 햇빛에 스치는 그 순간, 오래전 기억 속에 봉인해두었던 사람의 그림자가 너무도 선명하게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공기철, 나선혜는 그 이름을 속으로 부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을 남기고 눈빛을 예전과 다르게 만들었어도 나선혜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공기철이었습니다. 30년 전 바람처럼 사라진 남편. 살아있을지조차 몰랐던 그 사람이 지금 성담시의 한 건물에서 너무도 멀쩡한 얼굴로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선혜의 발이 그 자리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눈을 떼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따져 묻고 싶은 말들도 한꺼번에 떠올라야 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사람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 하나가 무너질 때는 격렬한 감정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먼저 오는 법이었습니다. 양선출의 눈빛 역시 순간 굳었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정말 이곳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양선출은 거의 본능적으로 두 번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사람의 이름만 떠올라 있었습니다. 구인옥. 하지만 계단 위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양선출이 30년 동안 수없이 상상해온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공기철 뒤로 누군가가 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자라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선혜는 순간 이상한 통증처럼 가슴이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남자 옆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잔인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계단 끝까지 내려와 고개를 드는 순간 나선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어머, 저게 누구지? 그 짧은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양선출이 옆에서 나선혜를 돌아봤지만 나선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이 너무 뜻밖이어서 놀라는 것조차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 공기철 옆에 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민영이었습니다. 늘 써난 약국에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던 단골 손님. 처음부터 유난히 약국 안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듯했던 사람. 나선혜가 미묘하게 설명할 수 없는 낯설음을 느끼면서도 오래된 단골이라고 믿고 지나쳤던 사람. 그 민영이 지금 성담시의 낯선 건물 앞에서 공기철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나선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민영이 했던 말들과 표정들, 이상하게도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던 태도들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국의 오래된 일들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순간들, 공기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묘하게 흔들리던 눈빛, 너무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자꾸만 걸렸던 장면들. 그런데 그 퍼즐 조각들이 지금 눈앞에서 갑자기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민영 씨가 공기철 옆에 있는 거지? 나선혜는 거의 들리지도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양선출은 그녀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진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나선혜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순했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웠습니다. 단골 손님 민영이 왜 공기철과 함께 있는지, 어떻게 이 장면이 가능해진 건지 머리로는 아무 설명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양선출은 다시 건너편을 봤고 민영과 공기철이 나란히 서서 무언가 짧게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사이의 거리감도 우연히 동행하게 된 사람의 조심스러움도 없었습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민영은 손에 작은 약봉투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그녀에게 뭔가를 확인하듯 말했고 민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하게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짧은 몸짓 하나만으로도 둘 사이가 남남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선혜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 사람은 비명을 지르기보다 오히려 숨소리조차 있게 됩니다. 나선혜가 바로 그랬습니다. 양선출이 낮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 누군데 그러십니까? 그제야 나선혜는 간신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민영 씨예요. 민영? 우리 약국 단골 손님이요. 양선출의 눈빛도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려 했지만 이해될수록 더 미스터리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왜 성담시에 있는 공기철 옆에서 저토록 자연스럽게 서 있는지,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나선혜 역시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기철의 생존 여부와 행방만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기철이 나타난 것보다 민영이 그의 옆에 있다는 사실이 더 깊고 검은 비밀을 품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선혜는 두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민영은 약국에서 보이던 차분한 얼굴 그대로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모습이 진짜 민영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그동안 누구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면 민영은 왜 하필 나선혜의 약국을 드나들었고 왜 공기철의 소식을 가장 먼저 흘리듯 전했으며 왜 이제 와서 공기철 옆에 태연히 서 있는 걸까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선출의 표정에도 분명한 당황이 스쳤습니다. 구인옥이 아니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세게 쳤습니다. 아니면 구인옥이 안에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30년 동안 붙들고 있던 추측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것이었을까? 공기철은 구인옥과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것일까? 양선출은 잠깐 현실감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진실처럼 여기고 견뎌온 전제가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선출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내딛었다가 멈췄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혼란이었습니다. 만약 공기철 옆에 구인옥이 있었다면 차라리 그 긴 세월의 원망이 한 방향으로 정리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장면은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구인옥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믿고 버텨온 것인지,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온 것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성담시의 거리에는 평범한 오후 소음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 둘에게만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기철은 살아있었고 구인옥은 보이지 않았으며 민영이라는 여자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한꺼번에 맞물리는 순간 30년 동안 각자 가슴에 품고 버텨온 상처들은 오히려 더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양선출은 낮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쫓아온 것은 단순한 가출한 남편의 흔적도 바람나 도망간 두 남녀의 말로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감춰왔고 누군가는 잘못 믿도록 내버려두었던 더 깊은 비밀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 공기철보다도 민영의 등장으로 더 짙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의 행방을 쫓아 도착한 성담시. 그런데 그곳에서 마주한 건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양선출이 30년 동안 의심해온 구인옥은 없었고 공기철의 옆에는 뜻밖에도 민영이 서 있었습니다. 과연 민영은 왜 공기철 곁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구인옥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30년 전 사라진 그날의 진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